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이등병 시절 31번째 이야기. 천면의 이야기 1. 군인에게 있어 휴가와 면회와 편지는 세 가지 큰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휴가는 때가 되어야 갈 수 있고 편지는 내가 보내야 오는 것이지만 면회는 전적으로 면회 올 사람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즉, 내 조건이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진행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면회는 내가 생각지 않은 때에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토요일이면 혹시나 하는 기대감도 품어봄직한 것이지요. 자대에 배치된 이후 나는 집과 사랑하는 여인과 많은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그 누구에게도 내가 어느 곳에 있다고 위치를 알려주거나 면회를 오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신위균이 통신위균이 하는 무서운 통제에 겁을 먹어 편지에는 그런 내용을 쓸 수 없었고 그 당시에는 우리 주소가 간단하게 2083부대 033부대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내가 강원도 양구 땅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부모님께 내 모든 사정을 전해줄 기회가 생겼으니 그것은 바로 중대본부 박아무개 일병이 첫 휴가를 가게 된 것입니다. 박 일병은 마침 나와 같은 충남 부여에 장안면이 집이었기에 그에게 부탁하여 편지와 전화를 해줄 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1981년 2월 12일 휴가 출발하는 박일병에게 2월 21일에 면회 오라는 요지에 편지 한 장과 집 전화번호를 적어주면서 신신당부를 했고 박일병은 고향에서 온 쫄병을 안심시키며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를 보내놓고 기다리기 열흘. 그 하루 여삼추 같은 지루함이란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참으로 인내와 인내의 연속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21일이 와서 날이 밝고 하루의 낮이 지나고 그날이 저물어 취침 시간이 되어도 윤태상 면회라는 전달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박일병이 편지를 붙이지 못한 것인지, 전화 통화를 못한 것인지, 아니면 전달이 되었는데도 집에서 이 아들에 대하여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것인지, 잠자리에 들어서도 이런저런 생각이 심란했고 나중에는 부모님이 야속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 길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23일부터 동계훈련에 돌입했고 면회에 대한 기대는 아예 포기한 채 추위와 싸우며 동계훈련에 임했습니다. 다만 마음 한구석에 훈련이 끝나고 돌아가면 훈련 기간 중에 휴가를 마치고 부대에 복귀했을 박일병에게 무슨 말이든 들을 수 있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81년 2월 28일 토요일 새벽 4시부터 동계훈련 후반야 공격에 이어진 주간 공격까지 마치고 전장 정리를 한 다음 부대에 복귀하니 오후 4시였습니다. 부대에 복귀해서도 물자 분류했던 더블백들을 찾아다가 나누어 정리하고 훈련 뒷정리를 한 다음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씻지 않은 몸을 씻기 위해 새 오줌처럼 찔찔거리는 샤워장에서 온몸에 비누칠을 하고 물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중대본부 행정병 김희병이 샤워장 문을 열며 소리쳤습니다. 윤태상 면회. 분명히 내 이름을 들었는데도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벙벙한 느낌이었습니다. 김희병이 재차 나를 부르며 채근했습니다. 야 윤태상, 뭐해? 빨리 면회 준비하고 중대본부로 와. 이때가 오후 5시. 왔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몸에 칠한 비누 거품을 닦아야 하는데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충 물 묻은 수건으로 비누기를 제거하고 부랴부랴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나의 첫 면회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었습니다. 면회 복장은 사병들의 겨울 예복인 동정복의 방상. 그러나 딱하게도 내 동정복은 이번 훈련으로 물자 분류를 하면서 더블백에 꾸려 넣어두었더니 온통 쭈글쭈글하여 그대로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동정복은 방상 속에 입을 것이니 차라리 나았습니다. 겉에다 입을 방상은 마치 양철판을 쪼그려 놓은 것처럼 온통 구겨져서 그대로는 도저히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각 소대에는 일개장 피복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외출 또는 휴가 때 공용으로 입을 수 있는 옷을 다림질하여 소대 한편에 잘 걸어두는 것이지요.
갑자기 면회나 외출 외박할 일이 생기면 그 옷을 입고 나가도록 하는 공용 피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일개장 피복도 훈련이 시작되면 역시 물자 분류를 해서 따블백에 담아 창고에 보관하기 때문에 이제 막 훈련에서 돌아온 우리 소대에서 일개장 피복 역시 입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박아무개 분대장은 온 중대를 돌아다니며 내가 입고 나갈 옷과 다리미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나 온 중대원들이 막 야외 훈련에서 돌아왔으니 누구 하나 옷이 준비되어 있을 리 없었습니다. 분대장은 몇 번이나 들락날락 왔다 갔다 했지만 번번이 옷을 구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나는 그냥 내 것을 입고 나가겠다고 했지만 첫 면회인데 그렇게 보낼 수 없다면서 다시 나가더니 마침 다음 주 휴가 출발을 위해 옷을 준비해두고 있던 이 소대의 이아무개 일병에게서 동정복과 방상을 빌려왔습니다. 휴가 때 입을 옷을 빌려준 사람이나 이를 빌리기 위해 사정사정했을 분대장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짠해집니다. 모자는 얼마 전 휴가를 다녀온 중대본부 박일병에게서 빌려와서 대충 입고 나갈 의관은 준비가 되더군요. 이제부터는 준비된 의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내 부사수 최일병은 내 군화를 닦기 시작했고 분대장과 포방 김아무개 상병은 방상을 다리미질하고 방상과 모자에 계급장과 내 명찰을 달았습니다. 내 사수 이상병과 포반 양상병은 내게 동정복을 입혀놓고 양옆에 서서 계급장과 명찰을 달았습니다. 분대장과 고참들이 나를 세워놓고 바느질을 하는 동안 그 가운데 서 있는 쫄병은 어찌해야 할지 그저 안절부절할 뿐이었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어찌어찌하여 겨우 면회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야외 훈련을 마치고 겨우 복귀한 지 1시간 만에 모두들 피곤한 중에 쫄병 한 명 면회시켜주기 위해 온 소대가 들썩인 것입니다. 이것이 전우회라는 것이구나. 그동안 때로 맞기도 하고 기합도 받으며 느꼈던 고참들에 대한 나쁜 감정들도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속에서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중대행정반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저녁 6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